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먼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기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문제인데요. 분리배출이 맞을까요? 분리수거가 맞을까요?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요. 분리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인 것이고요.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리배출 표시를 많이 보는데요. 분리배출 표시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생산자는 재활용 책임을 부여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재활용 책임을 이행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쓰레기로 배출할 때는 공짜로 분리 배출하는 게 맞는 거죠. 물건 사면서 재활용 비용 내고 쓰레기로 버리면서 쓰레기 처리비까지 내면은 이중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우리 소비자는 공짜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분리 배출은 우리 소비자의 의무이면서 권리가 되기도 한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삼각형에 작대기가 끄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량제 봉투로 버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표시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재활용 어렵다는 거네.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량제 봉투로 버려요. 근데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고 할 거면 삼각형에 작대기 끄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생산자들의 제품을 평가했을 때 재활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것을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알렸어. 그러니까 빨리 제품을 개선해. 이런 압력을 생산자에게 주기 위해서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이 적혀 있더라도 우리 소비자는 그냥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요? 비행, 분석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같은 이물질은 분리하고 서로 섞지 않는다. 이게 비행, 분석의 원칙이고요. 우리가 왜 비우고 헹궈야 될까요? 분리, 수거, 선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별장에서 손으로 집어서 선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럽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럽게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이 잘 될까요? 재활용도 어렵겠죠.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람이 손으로 선별을 하려면 일정 크기가 되어야 쉽게 선별을 할 수가 있겠죠. 부피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 배출하더라도 선별이 되지 않으니까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것이죠.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빨대를 손으로 선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일회용 커피 캡슐도 마찬가지겠죠.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플라스틱을 따로 모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일회용 커피 캡슐 회사 중에는 일회용 커피 캡슐만 따로 모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부피가 작아지면 선별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피를 작게 만드는 것이 선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비닐을 딱지 접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가 맞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파트는 딱지를 접어도 괜찮아요. 왜? 비닐만 따로 모으잖아요. 비닐만 따로 모으니까 비닐이 선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접어도 괜찮습니다.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 위에서 비닐을 선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은 선별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는 딱지를 접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캔을 세워서 납작하게 밟아서 배출해요. 그럼 부피가 너무 작아져요. 알루미늄은 자석에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선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너무 작아지면은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캔은 그냥 눕혀서 옆면을 살짝 밟아주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적당히 밟아주셔야 알루미늄 캔은 선별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폐농약, 폐의약품, 수원 함유 폐기물, 자연 방사성 폐기물, 이 네 가지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수원이 함유된 폐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이 함유된 대표적인 폐기물은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필수 물질로 수온가스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광등이 깨지면서 수온가스가 바로 유출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광등은 깨트리지 않고 원형 그대로 고이 잘 보관을 한 다음에 어디로? 형광등 분리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이죠. 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장소에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모은 폐형광등을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수온가스를 안전하게 포집을 하고요. 남은 유리등을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형광등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온가스가 날아가 버리면 형광등의 분리배출의 필요성,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깨진 형광등은 뭐예요? 유리조각이잖아요. 유리조각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조각이 잘못하면 종량제 봉투를 삐져나와서 수집하시는 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안전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건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건전지에 수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에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온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안에는 여러 중금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전지는 따로 모아서 건전지 분리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형광등 분리수거함 밑에 보면 건전지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건전지 배출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휴대폰 보조 배터리예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플라스틱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보조 배터리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큰일이 나요. 보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거든요. 리튬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죠.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게 되면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하는 공정을 거쳐요. 플라스틱을 파쇄할 때 칼날이 보조 배터리를 치게 되면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요. 플라스틱이 가득 쌓여 있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화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반드시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랩으로 잘 싼 다음에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을 살펴볼 텐데요. 폐의약품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물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 등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수 처리장에서는 약을 완전하게 분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기 등으로 약을 버리게 되면은 강으로 약 성분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지침에서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수거함으로 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약국 등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약국으로 배출한 의약품, 폐의약품도 다 소각장으로 가요. 태워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소각이 되는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폐의약품을 배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